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에 살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네, 순천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에 광주 갔다 오셨죠? 초선 의원들하고. 예, 초선 의원님들 한 10분 정도랑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5.18 민주묘역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날이 이제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었는데, 네, 맞아요. 예. 그때 초선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 앞에 그리고 우리 역사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제대로 재판에 임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또 내고 와가지고 네.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죄하면 그나마 대통령까지 했던 양반인데 국민 통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기는 이미 너무 멀리 1도 없을 것 왔다라고 같아요. 봐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네. 얼마나 안 좋고 나쁜 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까? 네. 그럼에도 한 차례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주 재판에 가서 뭐야 소리 질렀던 거. 그러니까. 아유,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드님도 그래도 꾸준히 그렇죠.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돈도 또 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착해지고 이런 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예. 이런 말씀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그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함해서 직접 본 거 말고도 역대 최강의 철면이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비슷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놓고 오래 사세요 또. 아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 조금 제가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멘탈갑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서 안 하고.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대단한 철면이다. 아, 넘어가죠. 네. 또 열받네 또 아침부터.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두 분께 좀 의견 여쭙고 본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그 서민 교수를 비롯한 1,618명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네. 그래서 손해를 물어내라. 이런 소송을 냈는데 박준 변호사님은 이런 소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정치적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송을 통해서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목적이 뭐 자기 권리 구제도 있지만 그 권리 구제의 금전인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네, 그렇죠. 민사. 보면 구하나사 왔다고 100만 원이 달라는 거예요. 구하나서 왔다고 해. 그래서 뭐 위자료 금액이라는 건 법원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뭐 1억 해도 상관없고 뭐 10억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약간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분석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사법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 법원에 인지대를 내주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 뭐 사법적으로나 뭐 의미가 없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따지면요, 예. 모든 기사거리를 다 걸 수 있어요. 저도 걸 수 있고요. 네, 제가 혹시나 얘기하는 저도 걸 수 있어요. 다 걸 수. 일본 그거 병역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소송인당 한번 모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시사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정부 집권 여당의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 이것을 다 소송을 통해서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정치 사법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사법화한다는 그렇죠. 그 모습이 좀 법조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는 또 이상하게 쓸데없는 게 꽂혀갖고 그 인지대 수입은 어디로 가요? 법원에? 법원에서 법원 쓰는 수익이죠. 겁니다. 예. 법원 수익으로? 아마 인지대가 저 계산을 좀 못 해봤는데 그것도 꽤 될 것 상당할 같은데 1년에? 이거는 이거 100만 원씩 6천 명이니까
몇십억 같은데 그렇죠. 몇 이게 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인지대가 대충 한 봤을 때 1억 원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40만 되거든요. 원이니까. 와, 돈 없는 사람은 소송도 못 건다 못하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청구 금액이 높으면 또 인지대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1억에 지금 40만 원씩 비례해서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요. 봤을 때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봐도 수십억, 수억대의 인지대가 아니 뭐 요건만이 나게 될 아니더라도 겁니다. 하여간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양이.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인지 수입만 해도 뭐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로 아마 국선 변호 뭐 이런 것도 비용을 쓰고 지급해서 뭐 아 이런 거. 예. 그런 용도로 쓰니까 예, 그 예, 수입을 예. 다른 데도 쓰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예. 예. 좋은 데 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소 의견, 수사 중단 의견. 그러니까 수사할 만큼 했으니까 기소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그 기소 결재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기소 수사는 보니까 찬성이 이제 좀 많아요. 기소하라는 것도 찬성이 훨씬 많고요. 수사를 8명, 8명. 예, 계속하지 말라도 찬성이 반대하는 게 많다고 했을 때 결국은 결론은 사실은 제가 딱 한 건 빼고는 대부분 수사 심의에는 검찰이 원하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 한 건은 이재용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것 빼고는 제 기억에는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작부터 뭐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신청한 거거든요. 아 근데 시작부터 이런 결론이 나올 거로 예상했으면 이성윤 지검장은 뭐하러 얘기를 되게 신청을 억울하고 하고 싶었나 봐요. 절차 중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한 것 같은데 예. 본인이 더 잘 알았겠죠. 중앙지검장이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휴가 내고 들어가서 막 어필도 하고 막 변론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내용이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그런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마지막으로 행사한 걸로 보이고 네.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뭐 기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기소는 뭐 오늘 거의 오늘 될거 되겠죠. 확정적인 것 뭐 같더라고요. 시간이 끌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이 하는 얘기 보면 기소하고 직무배제는 별개다. 예, 이런 어제 그런 식의, 얘기했어요. 예,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가게 되면 또 너무 이 검찰 인사 자체가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이 우리가 수사를 받는 중앙지검장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수사라는 게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소가 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야 무죄로 추정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중앙지검장이 가뜩이나 기존에도 조직의 신망을 많이 잃었었는데 네. 재판까지 받으러 다녀야 된다. 이거를 끌고 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 기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 기소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직권남용죄는 최근에 이민걸 하고 이규진 두 사람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무죄가 났어요. 직권남용 자체가 우리 여기도 많이 얘기했지만 유죄가 되게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또 돌이켜 보면 이 김학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아마 대다수가 모르겠어요. 뭐 소수는 아이고 출국하도록 그래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은 김학의를 못 알아볼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저 잘못된 거라고 봤을 때 그래 따져보면 이 기소 자체가 수사 심의까지 다 열었고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법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서 기소된 것보다는 정치적 잣대의 어떤 기소일 가능성, 검찰 개혁의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게 확고하다면 끝까지 좀 뭐 인사가 당장 있을 수는 없거든요. 김호수 후보자가 6월달에 임명되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네. 또 그 이후에도 뭐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박준현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수사심의회까지 거쳤는데 너무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좀 지고 나서 심판 욕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 당에서 무슨 탄핵을 부정한다느니 뭐 전직 대통령들 형 받은 거 부정한다느니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한심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회를 뭐 검찰에서 해라 마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에 일반 국민들 이 보면은 무작위로 한 뭐 200~300명 중에 이제 위원을 선청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졌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검찰 측의 논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특히나 8대4 정도로 더 이상 수사를 안 해도 이제 바로 기소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다 검찰 편이거나 뭐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그럴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히나 저도 그렇고 박준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증거를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보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했다 이거는 저는 약간 지고 나서 좀 목리 아니 부리는 거 저는 아니냐.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이 네. 자체를 봤을 때 그 수사 심의의 뭐 결과는 뭐 저는 뭐 알 길이 없고 그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얘기가 그렇죠. 직권남용죄라는 측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거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직권남용죄 아니라면 이 얘기 안 할 거고요. 직권남용죄를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이 다른 어떤 수사를 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학의예요, 그 사건. 다 검찰이 잘못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만 개, 수백 개 잘못된 거 있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 이거를 갖고 절차적 정의를 세운다.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더더군다나 검찰은 항상 잘했던 게 자기 식구 감싸는 건 되게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핵심 요직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를 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게 그게 검찰권을 막 잘 행사하고 멋지게 행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그게 아니고 보복 기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잘 잘라서 봐야 되는 게 네. 내용적인 면에서 김학의 전 차관 뭐 그렇게 한 거 이런 거 저도 문제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사법 논담이니까 변호사니까 네. 아무리 내용이 잘못됐어도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것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예를 들면 절차적인 정의를 우리가 이거는 법을 좋은 목적으로 어겼으니까 이거 처벌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분들이 그래도 절차를 어겼으면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이랑 요즘 20대가 갖고 있는 공정이라는 관념이랑 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뭐 이미 기성세대지만 옛날은 어떻게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정의롭게 나오면 이거는 정의 아니냐라고 가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그 과정 자체가 내가 납득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예견 가능한 형태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86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결과가 옳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결과가 옳아라는 거는 뭔가 서로 논증이 가능한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네. 반박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복 기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을 제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껏 행적에서 검찰이 안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 사건이 누구야 저 사람? 이름 김학의만 아니면 제가 하도 제가 김학의 얘기를 많이 저도 해서 하필 왜 이거냐. 김학의만 아니면 다 이해합니다. 예. 왜 김학의에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을 몰라 뭐 젊은이들 이게 고기 공정이라면 제가 더 이상 그 말할 것도 없지만 김학의 처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 좀 확인할 게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네. 김학의에 대한 어떤 유죄 판단이 뒤집어지거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 아니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아무 거죠? 상관이 없고요. 저는 우르산 사건하고 다 맥락이 더 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한번 좀 그 논점 두 가지로 줄여서 한번 그 두 분께 일단 질문 드려보겠는데 이상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어떤 그 수사 내지 더 나아가서 기소까지 그러니까 쭉 내달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박준 변호사. 쭉쭉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검찰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목적은 하나 같아요. 우리 조직에 해가 끼치는 거는 그거가 가장 중요한 우리 조직 사람이라도 치겠다라는 거예요. 예. 검찰 그 예전에 96만 원 맞췄던 거는 그런 거 맞춰서 봐주잖아요. 자기 조직은. 근데 정말 높은 사람이거든요. 거의 넘버 2라고 해도 무방하고 검찰에서 현직 중앙지검장 서울 딴 지검장도 아니에요.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정도라고 하면 예. 우리 조직에 약간이라도 해를 끼치면 그거는 내부든 외부든 박살내버린다는 거니까 이광철 비서관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는 됩니다, 무조건.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까지 그러니까 예.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시 보면 간단해요. 다 청와대를 겨냥하는 거예요. 네. 이성윤, 이광철, 울산 사건 모든 게 청와대고요. 그 중간에 이제 디딤돌 아니 중간에 만드는 게 이성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야 검찰 너희 맨날 대충 하다가 뭐 이거에서만 왜 이렇게 원칙 찾고 절차 찾고 하냐 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절차 무시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도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권이 갈지 모르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사심의에서도 아니 검찰의 넘버 2인데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겠느냐. 근데 이게 저는 검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정부에 반대하고 검찰 조직만 똘똘 감싸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허구 내지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검사들이 파다 보니까 이거 뭔가 절차 위반인데 이거 공익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쭉 보니까 야 이거 뭔가 그때 버닝썬 이런 거 있고 뭔가 이슈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김학의 쪽으로 우리 이슈를 유도하자라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우리 옛날에 보면 반대로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뭔가 이렇게 정권에 뭐 해가 되는 이슈들이 막 나오니까 다른 거 수사해가지고 해서 덮어 이거 이슈 전환하자.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밝히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게 무리한 기소였냐? 이게 만약에 이성윤이 수사심의회에서 이겼다. 예컨대. 저는 이기지 절대로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왜 절대로 못 이깁니까? 진짜 만약에 근거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 아니요.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는 했으면 그 좋겠죠. 수사심의라는 거를 보면 검찰 무작위 그 위원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브리핑하는 걸 듣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만들어 놓은 게 검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시작 자체는 뭐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 작동한 걸 봤을 때는 최근에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써먹어 본 적도 없지만 작동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좀 검토가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말고는 다 검찰이 원하는 데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이게 한 4시간 하면서 양쪽 사이드 얘기 다 듣고 브리핑 다 듣고 증거도 핵심적인 거 설명 듣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물론 뭐 한 4시간 듣고 이게 100% 알 수는 그러면 한 없는 가지만 거겠지만 더. 그 얘기 왜 이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려하다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얘기는. 예. 딱 그거 그 얘기할게요. 얘기까지 딱 다른 하시고.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거 정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공수처 사안이거든요. 이성윤 기소 부분은 그것도 거기서 판단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검찰이 원하는 대로 대세에 흘려갔다는 느낌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공수처에 갈지 말지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갖고 와 이러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이송 요청할 수 근데 있는 거죠. 공수처는 지금 2천 요청하면 법원의 되는 거예요. 판단 받겠다라고 그냥 하고 이제 물러선 모양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도 과연 수사심의에서 잘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됐느냐는 저도 좀 언론에서 싶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지검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 수사심의회에서도 뭐 그렇든 말든 일단 기소할 만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본 것 두 같습니다. 번째 이제 질문들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좀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그 기정사실로 놓고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예를 들어서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은 뒤든 전이든 자리 이동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어제 그 박준 변호사는 청기노선하면서 법무연수원장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는 이제 농담이고. 농담이고 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당장은 그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 직후겠죠. 그때 아마 인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검사장 인사 있겠죠. 있겠죠. 예. 근데 그때 유임의 가능성은 저는 뭐 이 얘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 관련된 수사들이 지금 중앙지검 다 걸려 있어요. 유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능성 약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그 전에 뭔가 성과가 좀 난다 그러면 예. 예컨대 뭐 윤대진, 윤우진 건, 그 첫 건, 장모 건 등이 중앙지검에 대부분 계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사 성과가 난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어? 예. 혹시 뭐 지금 딱 그런데 뭔가 들으신 얘기 있어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었는데 예.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네요. 제가 그걸 감아 보니까. 근데 그때는 막 들은 거 있는 건 아니고 뭐 조사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왜 그렇게 자꾸 바뀌어? 뭔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근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래요?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그러면 얘기가- 차기 검찰총장이 와도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전혀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사실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주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가면 여러 또 내로남불 논란들이 있지만 이게 또 그 중에 하나 정점을 찍는 내로남불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보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문제가 있다 막 해가지고 하는 순간 바로 거의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그냥 좌천됐어요. 그 전에 이영렬 전 지검장이라고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그 돈봉투 사건. 네. 그분도 보면 바로 이거 이슈 되고 뭐하고 감찰 받으면서 사표 내고 그다음에 자천되고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 전에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수사가 본격화만 돼도 대기 발령이 되거나 어디 비수사 부서로 가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사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남 수사를 하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뭐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도 계속 원래 하던 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직무 배제를 안 하는 선례도 조금은 쌓이고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검찰의 거의 넘버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사람을 앉혀놓는다? 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내로남불 논란을 어마어마한 논란을 네,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검찰이 대단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현 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뭐 저는 좀 뜬금없다를 떠나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공수처가 고위공무원 수사하는 건 맞지만 지금 1호 사건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뒀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수사 기소를 다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기소를 포함시켰던 거는 사실은 검사나 이런 법조계를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상징성을 부여했다면 대부분 검찰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백 개 진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사건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거 좀 뜬금없이 조희연을 그 사건도 직권남용죄고요. 이게 범죄가 될지도 애매한 건데 또 감사원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거를 뭐 하라 합니까 이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를 제가 공수처장님 한번 나오시라 그래야 되겠네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대한변협 추천 케이스잖아 지금. 저는 모릅니다. 그분 어떻게 합니까? 이사셨잖아 이사.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근데 진짜 비슷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공수처에서 굉장히 실수한 게 1호 사건을 쓸데없이 너무 힘을 줬어요. 사실 우리가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경찰청에. 거기 1호 사건 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이 너무 썼지. 네, 너무 쓰기도 했고 우리 공수처장님도 뭐 1호 사건은 우리가 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근데 저도 이왕 할 거였으면 검사 범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의견 통일이네. 네, 본인이 기소까지 할 수 있고 공소 유지까지 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서 해야 되고 국민들도 공수처 사실 국민 많은 분들이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들은 뭐 해도 처벌을 잘 안 받는 것 같다. 그렇죠. 검찰 견제가 있었죠. 네, 너무 내로남불 심하고 이렇게 자기 감싸기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공수처가 뭐 과잉이니 아니니 뭐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검사들 견제하자라는 게 저는 제일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건 만만해서입니까? 예, 저는 만만해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런 말은 봐요. 좀 그렇지만 조희연 교육감
일단 감사원의 수사가 다 아니 근데 됐거든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법률 전문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해서 특별 채용 의혹을 밝혔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넘긴 거잖아요. 예. 경찰에.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첩 요청을 해서 공수처가 받은 건데 그렇죠. 이때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제가 간다라는 그 얘기를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놈의 직권남용죄 무죄입니다. 이거 무죄가 대부분 무죄가 되는데 왜 네. 이걸 또 바꿔 쓰려며 예. 직권남용죄로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안 그 됩니다, 부분인데 저는. 저도 이거 그냥 경찰이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보는 된 거고 아니, 거의 90% 이걸 끝났다고 유일하게 봐야 해석할 돼요.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국가공무원 위반죄로 하면은 뭐 굳이 공수처가 다시 가져가서 뭐 다시 수사하고 말 여지가 없어서 네. 그래서 다른 혐의를 내세운 제가 건가? 그 말이에요. 90%가 됐는데 10%가 그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서 했다. 불법 채용을 했다. 채용 지시했다. 그거만 뒤에 붙이려고 지금 바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수처의 그 역할을 내가 하려고 모양새가 안 보는 좋은 거죠. 게 음. 조의원을 사람을 봐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조의원을 한다 해가지고 야 공수처에서 정치적 수사한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안 하죠. 네. 반대편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보면 조의원 교육감이 민주당도 아니에요. 아니, 원래 당 소속 교육감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보 인사긴 한데 민주당 입장이나 청와대를 봤을 땐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저 사람을 잡아간다 해가지고 수사한다 해가지고 뭘 할 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딱 중간 지점을 공격한 것 같아요. 수사는 거의 다 돼 있고 아, 그럼 직권남용죄를 바꿔가지고 정무 살짝 감각이 과발달돼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정무 감각 이런 데 발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뭐 한다면 해도 이해가 되고 그럼 자기들이 상징성을 부여하지 말았어야죠. 1호 사건에. 그렇게 해놓고 이걸 했다라는 거는 조금 미스라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공수처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다 막 해가지고 수사를 해도 기소는 또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왜 줬냐? 그러니까 제 말이 검찰이 보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예. 이따구로 수사할 줄 알았다. 불기소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기소가 돼서 저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유죄를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공수처 1호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최악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공수처랑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나와버리면 공수처 완전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감사원에서 다 떠다 먹여주는 걸 그냥 제대로 못한 게 돼버리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실무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은 1호 사건 선택이다. 또 한 발을 나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저는 감사원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부하고는 뭐 원장이 좀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그 불법성이 클 것인가는 저는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수사도 하고 검찰 기소 과정도 거치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과정을 거칠 부분인데 직권남용죄 부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됐고 해직됐던 사람을 다시 채용했던 거예요. 그게 직권남용죄라고 하는데 그거 대충 뭐 해가지고 채용시키라 했겠습니까? 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약간의 흠결이 있을 수는 있어요. 초점은 그거 같던데요. 딱 하나. 한 명. 그러니까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출마했다가 조희영 교육감하고 후보 단일화 이루면서 사퇴하고 선거대책 본부장 했던 사람을 채용했던 부분. 대가성이 있느냐. 결국 이제 거기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데 그렇죠. 대가성 없고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 만약 채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 자체도 사실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용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굳이 1호 사건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나머지 5분 중에 4분은 그럼 놔둡니까? 전 정권에 잘못돼가지고 불법으로 지금 해고됐던 사람을 그러니까 어제 채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가 반발을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 해주는 게 당연히 맞죠. 진보 교육감이 지금 등장했는데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 행위라고 했잖아요. 조희영 교육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통령의 지금 이건 통치권 행사 차원이다. 제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딱 그거잖아요.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될 부분이냐 이게 또 논쟁거리가 있고요. 악성의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공수처에 검사, 판사 뭐 그 여당, 야당 국회의원 막 사건이 엄청 물밀듯이 들어온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보면 검사, 판사에 대해서 고발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대체로 보면 실제로 막 96만 원 세트 이런 거 문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보통은 내가 그냥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사 받을 때. 조사 받을 때
담당 예. 판검사 막 마구잡이로 고소고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판사 검사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은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사건화할 만큼 대단한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호 사건을 그래도 빨리 선택하고 하겠다고 했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96만 원은 재수사 안 되나 공수처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한 명 남은 사람을 뭐 할 수는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좀 더 잘 파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뭐 두 분이 하여간 뭐 평가는 공인데 똑같은데 뭐 두 분의 평가만 아니라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정무 감각의 과발달에 따른 참사입니까? 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2호 사건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뭘 하기 위해서 포석이라고 하잖아요. 바둑 둘 때 뭔가 참 밑그림을 그리고 뭐 큰 거를 대마를 잡거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래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게 쉽게 하면 이제 우리 그 박준 변호사가 또 야구에 조예가 깊으니까 네. 쉽게 하면 이제 그 오프너 투수 그렇죠. 1호 사건은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한 1회 정도 책임지는 1회 정도 오퍼너 하고 올리고 진짜 투수는 다음에 올린다. 한 타자 상대하고 저쪽 라인업을 딱 고래 만들어 난 다음에 음. 정말 우수한 자완 왼손잡이 투수를 딱 배치하는 뭐 그런 거라면 이제 이가 이해가 되는 뭐 그래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과도한 정무 감각의 발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온집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윤석열이 공수처 1호 대상이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머쓱해졌습니다. 전 윤석열들을 하는 거는 조금 요거는 좀 이제 사실 정무 감각 발휘해야 되겠죠. 이거가 확실치 않을 땐 했다가는 공수처가 역공을 맞을 게 뻔하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조연하는 거는 지금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봐도 공수처가 물론 처음이니까 무죄 나올까봐 걱정도 될 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큰 비리를 열심히 팠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럼요. 예. 아니 뭐 나중에 무죄 나올 수도 있죠. 수사를 하다 보면 너무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특히 판사 검사님들 판사님들이야 사실 사고 치는 게 훨씬 덜하지만 검사님들 이런 분들 저는 열심히 파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파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네. 좀 그거라고 지금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그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파고 있어요 지금. 세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마무리 남쪽 바다님이 의외의 1호 사건으로 국민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요거는 먹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사법논단 끝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